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17장 할 차례죠. 전류하고 전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기를 배우면서 정전기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전기학에서는 전기력, 힘, 그 다음에 전기장, 그 다음에 전위, 포텐셜,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러한 정전기하고 관련이 되는 그 적용 예를 축전기, 전기 용량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이러한 정전기학은 정지한 전하들에 의한 거고요. 전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전류가 되겠죠. 전류. 그래서 전류에 관해서는 사실은 회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에서 전기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본다 그러면 구성하는 요소가 전지가 있고요. 전지, 기전력,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하면은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던 것이 축전기는 배운 거고, 이제 요 시간에 17장에서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장에서 전지의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고 코일은 이제 자기장 넘어가서 전자기 유도 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회로 요소들로 이루어진 직류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책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회로는 빠졌어요. 그리고 회로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류와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를 정의할 건데요. 전류는 낱말 뜻 자체가 전류,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뭐가 흘러가느냐? 전기가 흘러가는 건데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하가 흐르는 것을 전류로 정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전류가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류라는 말 자체에 흐름이란 말이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것, 아니면은 파이프 안에서 유체가 흘러가는 것, 그런 것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면은 그러한 액체의 흐름하고 같이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더 쉬워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전류를 그냥 막연하게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전류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전류의 수식적인 정의를 해보면 평균 전류하고 순간 전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류는 흐름의 양을 정의하기 위해서 시간당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그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델타 t초 동안에 델타 q의 전하가 지나갔을 때 시간당 지나간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는데 전체분의 전체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양을 정의하려면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흘러가는 걸 조사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교차로에 딱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을 봐야 되지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의 차들 보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류를 정의할 때 어떤 면을 정해야 돼요. 주어진 면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그것이 평균 전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전하량을 측정하는 어떤 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이 특정적인 면을 특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선에 있으면 도선의 어떤 한 면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시간당 나눠준 것을 전체분의 전체가 평균 전류가 되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런 흐름을 정의하자. 그게 이제 순간 전류죠. 요 관계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랑 그 관계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나간 전하량이니까 속도에서는 시간당 변이이고 전류는 시간당 전하량, 그렇게 차원이 다를 뿐이죠. 수학적인 관계는 같아요. 그래서 극한을 취해서 평균 전류의 극한을 델타 t가 0으로 하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요것이 이제 순간 전류가 되는데 요 극한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수학에서 정의된 미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간 전류의 정의는 dt분의 dq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 기초 과정에서는 미적분을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만 알고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일반 물리에서 일반 물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미분 형태의 순간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전류의 단위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고요. 요 암페어가 요 식의 의미에서 보면은 쿨롱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갔을 때 1암페어로 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SI 단위에서는 이 전류를 먼저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것 또는 전기 현상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그것을 먼저 관찰했고 그러한 전류의 흐름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흘러가느냐? 아, 그게 전하더라 해서 전하량의 개념을 나중에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암페어를 정의하고 1쿨롱이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에 지나갔을 때 전하량을 정의한 거죠. 쿨롱을 사실 정의한 거예요. 유도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류가 먼저 정의된 단위인데 얘는 유도된 단위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할 때는 그런 순서보다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단위를 통해서 잘 익혀두면 되겠죠.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이 1초 동안에 지나갔을 때의 전류를 1암페어, 앙페르 사람 이름 따서 1암페어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전류가 흘러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액체의 흐름, 물의 흐름, 그러면 물 분자들이 흘러가는 거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흘러가는 건데 전하는 두 가지가 있죠. 양전하와 음전하. 그죠? 그래서 양전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음전하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전하, 음전하의 또 전자의 그 존재를 특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금속에서 대부분의 도체에서 전하로 운반하는 입자는 사실은 전자죠. 전자, 음전하. 그래서 실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흘러가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사실은 반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인데 그러면 이온이나 수용액, 그죠? 수용액 이런 곳에 녹아 있는 이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양전하들도 움직여요. 근데 이제 실제 대부분의 도체는 음전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분간 전자의 운동하고 전류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죠.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양전의 이동 방향이다. 그렇게 정의한 거고 실제 도체에서는 대부분 요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는 것하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도체 내부에서는 모든 전하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R자임이 0이고 R자임이 0이니까 그에 대응하는 전기장, 전기력이 0이니까 전기장도 0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속적인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평형 상태에서는 정전기장의 평형에서는 도체 내부의 모든 곳에서 전기장이 0이고 그렇다면은 전기장이 0이니까 전이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전기력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전이도 상수가 돼요. 등전이가 되는 거죠. 평형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들이 R자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자 이동이 있을 때는 도체 내부에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뭔가가 가속을 시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전류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리는 거고 전기장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전이차를 걸어줘야 돼요.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이가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전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이가 감소하게 돼요. 이제 요것이 이제 요 다음에 얘기하게 될 저항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도체 내에 전하가 그냥 쉽게 쫙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요인들을 이기면서 R자배기로 전하를 이동시키려면은 뭔가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일의 대가가 전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차이로. 그래서 이때 그 도체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전이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일정한 양이 걸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가장 간단한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도체 내 전류 그러면
전기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전위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델타 V 이퀄 E 곱하기 D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전기장이 일정한 거고 전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건데 그게 전류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류가 지나가고 나면 전위가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전류하고 물의 흐름하고 비교하는데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죠. 그죠? 그럼 물이 흘러가고 나면은 물의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에너지로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아니고 위치 에너지에 대응이 되는 전위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전위가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